야 잠깐만, 2538만원짜리 차가 요즘도 있었어? 실제로 팔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냥 QM6에 타격을 입히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테레비 오카 리뷰의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차예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아니, 스포티지가 뭐가 놀라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스포티지가 아니라 스포티지 LPG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고 많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승하게 된 거죠. 야, 대단하다. 오렌지 테레비 클래스 이 정도인가요? 이 차 시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스포티지 LPG,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LPG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요, 이 차에 대한 관심도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차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자동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외관을 살펴보면요, 외관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차량과, 그러니까 일반 가솔린 차나 디젤 차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동일한 차야. 사실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LPG 차들은 뭔가 기능들을 몇 개씩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차는 LPG니까 저렇게 뭔가 빠졌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LPG라도 옵션이 완전히 동일하고요. 거기에 조금 더 가격이 오히려 좀 비싸요. 그런 차이만 있을 정도. 거의 똑같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껴지는 19인치 휠을 이렇게 끼고 있고요. 역시 국산차니까 국산 타이어의 놀라운 점, 우수한 점을 또 보여주는 것 같네요. 아까 보니까 차가 굉장히 정숙하던데, 그게 바로 이 타이어의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스포티지, 앞모양 굉장히 과격하고 옆모양 굉장히 늘씬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치켜 올라간 거, 이런 크롬으로 만들어진 거. 이 차는 시그니처 그래비티이기 때문에 그래비티 트림의 특징,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것도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네요. 요즘 들어서 이거 크롬으로도 할 수 있고 시그니처 이렇게 블랙으로도 할 수 있는데, 블랙으로 된 게 조금 더 최신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뒷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당당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올라붙은, 이렇게 힙업이 된 것 같은 그런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측면에서 봤을 때 팬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볼록 튀어나와서 차가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쪽에 마침 QM6가 있는데요, QM6는 조금 더 따스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앞모양을 갖고 있죠. 보통의 자동차라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따뜻한 느낌. 물론 이거 구형입니다. 신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신형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죠. 신형은 여기가 조금 더 날씬하고 여기가 조금 더 예쁘게 생겼죠. 아마도 보수적인 소비자는 QM6가 더 예쁘다고 할 것 같고, 스포티지는 아마도 굉장히 독특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QM6는 뭔가 이렇게 볼륨감 있고 빵빵하고 약간 따뜻한 느낌의 디자인이라면, 스포티지는 약간 날카롭고 샤프한 이미지, 좀 더 미래적인 자동차로 보여지기도 해요. 뒷모양을 보면요, QM6는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착 가라앉은 느낌이 들고요. 물론 이건 구형이고, 신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착 가라앉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스포티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붙어서 산뜻한 느낌이 드네요. 뒷부분 보기 시작했으니까 트렁크 공간까지 볼까요? 야, 이거 LPG 탱크 어디 갔냐 이러시는 분 설마 안 계시겠죠? 도넛형 LPG 탱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 LPG가 들어가는데요, LPG 탱크가 여기 달려 있어요. 기존 같으면 여기 히든 스페이스도 있고 그랬을 텐데, 히든 스페이스는 커녕 오히려 이만큼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스포티지가 조금 더 올라와 있네요. 아마 QM6에 비해서 길이가 좀 짧아서 그럴까요? 어쨌든 조금 더 올라온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열어보면 LPG 탱크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흡음되어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이죠. LPG 탱크 옆으로 이렇게 흡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여져요. LPG 탱크 자체가 원래 소음을 내거든요. 탱크 안에서 뭔가 이렇게 모터가 도는 소리가 원래 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막기 위해서도 흡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법규상 LPG 탱크가 있는 공간과 이 실내 공간을 구분하게 돼 있어서 여기에 또 구분할 수 있는 층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보면요, 1m가 안 되네요. 1m가 채 안 되고요. 이쪽으로 재보면 1.2m. 대각선으로 골프백 하나가 들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 4개가 빠듯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4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그런 트렁크 공간입니다. 일단 높이가 많이 줄었어요. 높이가 많이 줄어서 가장 낮은 부분이 0.6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이는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용량이 많이 줄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QM6
QM6의 루프는 올라온 게 요 정도 올라왔네요. 근데 여긴 약간 더 낮아요. 실제로 QM6가 조금 더 높은 차다 보니까 높이가 0.694, 0.732, 그러니까 한 40cm 정도 차이가 나네요. 40cm 차이면 꽤 되는데? 높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군요. 일단 QM6의 트렁크 공간이 더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뒷좌석 공간도 한번 놓고 보면요, QM6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보면 머리 공간이나 뭐 무릎 공간이나 뭐 어깨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합니다. QM6의 높이는 0.983, 굉장히 충분한 공간을 보여줘요. 뒷좌석이 리클라이닝이 요 정도 된다. 리클라이닝 양이 크진 않은데 어쨌든 앞으로 조금, 뒤로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 와, 저희가 역시 최초로 시승하는 차다 보니까 이렇게 비닐도 안 벗겼어요. 야, 이렇게까지 세차를 주셔도 되나? 뒷좌석에 앉아보면 QM6에 비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의 차잖아요. 조금 더 날씬하고.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딱 앉았을 때 느낌은 실제로 공간은 큰 차이 없어요. 머리 공간도 뭐 넉넉하고 어깨 공간도 괜찮고, 그런데 벨트 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벨트 라인이 높았을 때 느껴지는 점은, 첫 번째는 몸이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방감이 좀 적게 느껴진다, 이런 건데, 사실 개방감이야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에서 끝나는 거 아니냐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유리보다 훨씬 두껍잖아요. 도어가 유리보다 두껍기 때문에 도어 부분만큼 안으로 더 들어온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공간이 더 좁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머리 공간을 보면 90.7로 이 차가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네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양, 생각보다 많이 젖혀지는데요. QM6에 비해서 이 리클라이닝 되는 양 자체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 요거 아주 독특하죠. 지퍼가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넣어놓고 지퍼를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닫으면 잊어먹고 집에 갈 겁니다. 잊어먹고 집에 가기 딱 좋은 그런 지퍼가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도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네요. 시트 뒤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진 거, 그리고 여기 스웨이드로 처리된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네요. QM6는 알칸타라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는 알칸타라가 아니지만 인조 스웨이드를 적용한 부분이 QM6가 조금 더 범위가 넓고, 손으로 만졌을 때 도어 트림 같은 게 손에 닿기 때문에 QM6 쪽이 조금 더 공을 들였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제가 이거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바닥에 비닐이 있습니다. 이 비닐을 벗기지 않고 이 카페트를 깔면 카페트가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서 넘어집니다. 바닥에 비닐을 벗기고서 카페트를 까셔야 돼요. 으쌰. 엔진룸에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너덜너덜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가다듬어진 것 같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립 품질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LPG 전용 부품들이 조금씩 눈에 띄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 굉장히 숨어 있어서 로턴이나 이런 데서 개조한 것과는 다르게 LPG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네요. 사실 LPI 엔진이 조금 더 장점이 있죠. 이 LPG를 연료로 하면 디젤이나 가솔린에 비해서 타르나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훨씬 더 오래 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운전사들이나 이런 분들, 뭐 엔진 변속기 교체 없이 나는 100만 킬로를 탔어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직 이 차를 오래 타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차와 같은 엔진이 수많은 택시나 상용차에 장착돼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니까 아마도 이 내구성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니, 40리터를 넣었는데 금액은 45,000원이에요? 야, 괜찮은데?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 색깔이 원래 이렇게 좋았나?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나? 야, 스포티지가 잘 팔리는 이유가 있네. 이 인테리어랑 뭐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뭐 색깔이 튄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착 가라앉고, 인테리어면 굉장히 화려한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파란색과 흰색의 조화, 제가 지금 입은 게 파란색과 흰색이잖아. 너무 튀어갖고 지금 살짝 좀 창피한데, 파란색과 흰색의 조화가 그렇게 튀지가 않아요. 딱 적당하게. 이 흰색도 그냥 흰색이 아니고 이 파란색도 그냥 파란색이 아닌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컬러가 계기판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계기판 안에 이 흰색, 파란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튀기 쉬운데 튀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변 인테리어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계기판을 볼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색깔도 예뻐요. 색깔도 이렇게 되게 안정적인 컬러, 그리고 폰 커버도 파란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어우 부드러워. 세상에, 이 차에 딱 처음 타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되게 부드럽다. 이게 무슨 전기차 같은 그런 부드러움이 있네요. LPG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차에 타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엔진이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딱 잡았을 때 묵직함이 있어요. 국산차다 하면 느껴지는 게, 그냥 서서 시동 걸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조금만 빠르게 달리다 보면 차가 불안하고 지나치게 통통 튀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네요. 이 차는 SUV라서 무게중심이 살짝 높은데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이 차의 주행 감각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너무 막혀. 너무 막혀. 어댑티브 크루즈 켜야 되겠어. 자, 편하다. 편하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만들 때 HDA2라고 해서 요즘은 조금 더 나아지긴 했는데,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전세대, 그러니까 HDA1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약간 이거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살짝 있는 그런 상태로 운전을 해줍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뒤에 계신 VIP께서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 요 차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그렇게까지 운전을 잘하는 쇼퍼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나는 쇼퍼냐? 그건 아니고요. 실용적으로는 아주 쓸만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약간 불안한, 그런 정도의 HDA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불안한 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편한 거 봐봐. 세상에, 이렇게 막히는 길에 편하게. 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100만원짜리 옵션이에요. 100만원짜리 옵션이면 무조건 넣어야죠. 택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넣어야 되고, 출퇴근할 때 내가 30분 이상씩 막히는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걸 넣어야 됩니다. 시골길이라든지 뭐 국도라든지 이런 길을 그냥 쭉 달리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없어도 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운전하는 게 즐거워요. 근데 문제는 운전하는 게 하나도 즐겁지 않은 상황, 이런 막히는 상황,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HDA이고, 그런 것들을 이 스포티지 LPG가 QM6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요. 무선 충전 패드 QI는 7라고 읽어요. 이게 중국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선 충전의 규격을 화웨이가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치 규격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전 세계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얼떨결에 통일시켜 버렸지? 무선 충전 패드가 많이 좋아졌네. 무선 충전 패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많이 좋아졌네요. 대충 지금 올려놨더니 되네요. 이렇게 대충 올려놔도 된다고? 꽤 괜찮아요. 지금 되는 영역이 꽤 넓습니다. 충전 속도도 뭐 나쁘지 않고요. 어떻게 우리 목적지로 가느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이슈죠. QM6라면 서서 뭔가 눌러야 되겠죠. 주행하면서 누르면 위험하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는 버튼을 누르면 돼요. LPG 2원 충전소로 가자. 훌륭합니다. 뒷창문 열어줘. 됩니다. 이게 돼요. 여기 있는 거 누르지, 후석 창문을 열어줘 닫아줘를 누가 하겠냐마는 그래도 되는 게 어디야. 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냄새나는 지역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터널 통과할 때는 알아서 터널이네, 그리고 창문을 딱 닫아줍니다. 그리고 터널을 지나면 조금 전에 열었던 그만큼을 다시 열어줘요. 얼마나 열려 있었는지 기억해 준다는 거, 아주 세심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차 만들기가 여기까지 왔나? 디테일 이 정도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파워트레인일 겁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엔진 출력은 괜찮을까? 엔진 출력, 이 차는 146마력, 토크도 19.5kgm 밖에 안 돼요. 좀 아쉽잖아요. 140마력으로 차가 잘 달릴 수 있을까? 사실 엄청나게 적은 건 아니죠. 소나타 2.0 같은 경우가 150마력. 2.0 자연흡기에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얘는 평범하네, 이런 출력. 그래도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뭐 200마력이 다 넘으니까 그런 출력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차체도 많이 커졌으니까. 거기다가 또 아쉬운 건 변속기가 6단 변속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QM6 같은 경우는 CVT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 CVT가 워낙 훌륭하죠. 닛산 계열의 자트코가 만든 변속기인데, 이 자트코 변속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변속기만큼 좋진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 146마력의 6단 자동 변속기를 달고 정말 잘 달릴 수 있는지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출력이 넉넉하다까지는 아닌데 이 출력을 지금 부드럽게 세팅해 놓고 있네요. 만약에 어떤 차가 부족한 출력을 갖고서 자동차를 잘 달리게 만들려면 보통은 RPM 막 치솟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RPM을 막 높여서 어떻게든 출력을 더 끌어내게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이 차는 그렇지 않고 이 정도 낮은 RPM에서 차를 쭉 가속시켜서 그렇게까지 부족함을 쉽게 느끼지 못하도록, 적어도 시내에서는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팅한 게 인상적이네요. 아주 세련됐어요. 그렇지만 고속주행을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좀 더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전에 내가 좋다고 그랬는데, 이 가속감 괜찮다고 했는데, 요게 사실 이 LPG 엔진들, 요즘 들어서 약간 출력이 부족한 LPG 차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시내 구간을 달릴 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기어비도 딱 거기 맞게 아주 주행하기 좋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문제는 거기서 조금만 출력을 더 높이면, 조금만 더 밟으면, 아니 조금 전까지는 되게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언제 잘 나갔어? 하는 식으로 태도를 완전히 180도 바꿔버립니다. 태세 전환을 한달까? 나 140마력 엔진이거든, 너한테 뭘 더 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속력도 더 높아지지 않고, 그러면서 RPM은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간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가속력을 내는 그런 구간, 그 구간만 쓰고 그 이상은 가속 페달을 더 밟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에 좀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부드럽게 가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 스티어링 휠 조작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와인딩에선 어떤지 한번 와인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와인딩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살살 한번 코너를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주로 타는 건 이런 길이잖아요, 그죠? 차가 이렇게 달려봤을 때 막 휘청하고 넘어가고 막 불안하고 이러면 그건 기분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달렸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가 별로 기울어지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이건 뭐 신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 정도라면 뭐 괜찮습니다. 일단 엔진이 부족하진 않다. 그렇다고 해서 막 남아돈다거나 그게 아니고 딱 맞는 정도의 그런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HDC라고도 하죠. 이걸 딱 켜면 내리막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필요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부를 배달하러 산길을 자주 올라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차가 가장 특이한 점은 굉장히 조용하다는 건데, 이 차가 조용한 이유가 우선 LPG 엔진이어서 조용하다, 이거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가솔린 엔진보다 흡음을 더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조용하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를 쓰고 앞유리에 소음을 차단하는 필름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유리 필름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앞유리엔 필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필름이 그냥 필름인데 그걸 흡음 필름으로 바꿔 넣었다, 이 얘기인데, 필름이 흡음 필름이라고 해서 뭐 얼마나 더 흡음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조용한 거, 처음에 저희가 스포티지를 시승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조용했거든요. 아마 에어로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이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흡음재를 충분하게 썼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차만의 정말 정숙성이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차의 LPG 탱크인데요. SUV형 자동차들의 대부분은 이 트렁크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실내로 트렁크가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아래쪽에서 나오는 소음이 그대로 실내에 유입됩니다. 뒷바퀴가 구르는 소리, 노면에 뭐 물이 튀기는 소리, 이런 소리가 그냥 실내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 차는 LPG 차니까, LPG 차량은 뒤쪽에 LPG 탱크가 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SUV는 LPG 탱크를 독립된 공간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실내 공간에 LPG 탱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격벽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격벽이 꽤 두꺼워요. 그리고 흡음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 트렁크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의 대부분을 상당히 많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QM6도 마찬가지고 이 차도 그렇고, SUV 치고 LPG SUV는 특히 조용하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놀랄 만큼 조용한 그런 실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도 보여줘요. 게다가 보통 이런 자동차들을 뭐라고 해요?
전륜구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들은 특징이 뭐냐면 앞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렁크에 LPG 탱크를 넣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뒤에서 어느 정도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 무게 배분이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도 노릴 수가 있죠. 이 차는 지금 80리터 본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채울 수 있는 건 80%니까 64리터 채울 수 있죠. QM6보다 조금 더 크긴 한 겁니다. QM6의 본배가 그럼 부족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LPG 연료통을 설계할 때 높이랑 이 크기랑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몇 리터만 줄여도 이게 트렁크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상품성이 너무 괜찮은 것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이게 지금 QM6하고 비교했을 때 깡통 모델의 경우는 오히려 저렴해요. 이 차의 시작 가격은 2,538만원입니다. 야, 잠깐만. 싼데? 싼데? 2,538만원짜리 차가 요즘도 있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만큼 요즘 자동차들 이 카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가격을 막 계속 올려내고 있는데요. 가뭄의 단비 같이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물론 연료비도 굉장히 절약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차의 풀옵션 가격, 이 풀옵션 가격은 사뭇 다릅니다. 3,777만원. 야, 이건 좀 2,500이면 살 수 있는 차였는데 갑자기 3,700. 야, 옵션 가격이 요즘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것보다 어쨌든 조금 더 받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차인데 아마도 실제로 팔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냥 QM6에 타격을 입히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 싸게 해서 많이 팔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이 못 판다는 거죠. 어떻게 LPG 시장을 QM6한테 다 잡아먹히고 있냐? 뭐라도 내놔라 하는 그런 등 떠밀림에 마지못해 내놓은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막히는 길에 풍악을 울려야죠. 오, 아, 좋네요. 라이브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지금 크렐 옵션을 선택하면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크렐 옵션에서는 이렇게 DSP를 이용해서 실제 사운드보다 좀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되게 좋아졌다. 아니, 현대기아가 오디오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항상 느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뮤직 스트리밍 사용자를 추가해서 스마트폰에서 이 로그인을 하면 멜론, 지니 뮤직 이런 것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블루투스를 굳이 연결한다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차 자체가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재생시켜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스포티지 LPG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당연히 그동안 QM6 한 대밖에 없었던 이 LPG SUV 시장에 이렇게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 차 한 달 동안 판매되는 양 불과 250대라고 하는데요. 이 스포티지라는 차가 원래 인기가 많아서 3,000대 넘게씩 팔리는 차잖아요. 그런 차를 어떻게 250대만 만들겠다는 건지 너무 섭섭하고, 정말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판매량을 늘려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기쁘게 LPG 차량을 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오렌지 테레비 오카 리뷰의 김한영이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오렌지 테레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